자, 리더십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양정중앙교회의 리더십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의사결정 방법, 과정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독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 교회의 리더십의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양정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의사결정 기본 원칙, 이겁니다. 실무적 판단과 리더십 판단의 종합입니다. 실무적 판단,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판단, 이것과 또 이것을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들을 종합하는 과정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리더의 기본 방향 공유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핵심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는 게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리더의 기본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엔 실무자 또는 회원의 실무적인 판단을 청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 설명하고 공유하는 방식, 이게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실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소를 사용하려는 외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장소 사용을 의뢰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단계에서는 리더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관리부라든가 아니면 이 장소 사용과 관련돼서 봉사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 또 봉사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한 신학적인 동일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동일성이라는 건 가령 그런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단 단체가 우리 교회 장소를 빌리려고 장소 신청을 했다,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신학적인 동일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의 비전을 공유하는 상태라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쉽게 걸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좀 부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를 들어 너무 급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우리 교회의 장소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허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리더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을 일단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실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관리부장님께 그 장소를 써도 되겠느냐, 관리부장님이 볼 때 현재 거기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상태라면은 사실은 장소 사용 허락하기가 어렵겠죠. 또 외부 단체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봉사부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부의 의견을 물어봐서 이런 정도 규모로 이날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느냐,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요새 너무 교회에서 식사를 많이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걸 반영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소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식으로 내려집니다. 최종 판단을 내릴 때는 우리 교회 봉사팀이 요새 너무 과중된 업무로 힘드시니까 식사는 곤란하겠다, 장소는 써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는 건 곤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리더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정책당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정책당회의 비전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은 핵심 가치를 공유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지향한다든가 훈련을 지향한다든가 자발성을 지향한다든가 이런 식의 핵심 가치를 먼저 공유한 다음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책당회를 위해서 실무자 의견을 언제부터 듣느냐? 여름부터 듣습니다. 7월 달이 되면 일단 모든 교역자들에게 교회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봉사, 전도, 구제, 여러 교회 활동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떤 행사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가 이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여름에 일단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여름 동안. 그러면 9월 말로 넘어오게 되면 드디어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기관, 모든 부서에 정책 당회 안건을 제출하라, 이렇게 주보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재직교회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다음 세대 각 부서에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걸 준비하면서 각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내년에는 우리 그 부서에 바닥을 좀 깔아주면 좋겠다, 우리 바닥에 장판이 다 낡아서 너무 아이들이 힘들다, 이런 안건들도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년에는 주방팀에 이런 식의 좀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안건들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부서, 기관 그리고 교역자들의 안건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몇 주에 걸쳐서 각각의 안건들에 대해서 회의를 거칩니다. 물론 이제 이 전임 교역자들이 이 정책당회 안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몇 주간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안건은 좀 이렇게 다듬으면 우리 교회에 더 좋겠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 안건은 현재로서는 이걸 재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 이걸 진행하기는 만만치 않다,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조율과 또 다듬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책당회 자료를 정책당회 일주일 전 정도에 다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쯤에 당회원들에게 이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또 일주일간 검토하게 한 다음에 11월 첫 주일에 정책당회를 진행합니다. 이게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이 정책당회의 결정에 반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을 정책당회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을 하죠. 재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현재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몇 년째 올라온 안건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좀 우선순위로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좋기는 좋은데 다른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식의 시급한 문제들에 비해서는 이건 좀 이번엔 좀 밀리겠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그 내용을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위원회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리더십 세미나에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결정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죠. 결정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 세미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수련의 장소,
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어떤 장소를 결정할 때도 이런 식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느 남선교회 아니면 여전도회 회장이 됐다. 회원들과 이렇게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겠죠. 이번 우리 그 봄 소풍은 가까운 데로 가급적 많이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그 회장의 비전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의 비전을 공유한 상태에서 의견을 받는 거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달라. 그러면 이건 이제 실무자라기보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될 겁니다. 회원들이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들이 의견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는 예를 없는 경우를 드러났는데 때로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회원들이 회장이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견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리더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원들의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인 판단을 리더가 내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봄소풍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서 그래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장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나중에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회장이 결정해서 처음부터 밀고 나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뭐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떨 때는 일사불란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정도의 의사결정 결정 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이 리더십이 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우리 조직은 완전히 끝장난다 이게 아니라 누가 리더가 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실무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조별로 묶어서 점심 봉사 방법을 우리 교회의 점심 봉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조를 짜서 그 리더를 한 명 세우고 그 리더가 그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한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실무자라고 보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내고 그래서 한번 최종적인 판단을 여러분의 조 안에서 한번 내려보도록 실습을 하고자 했습니다. 가령 이런 식의 과정이라는 거죠. 과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걸 일단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더십과 인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리더십으로서 인사에 대한 결정도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결정이라는 게 한 가지 빠졌죠. 한 가지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통과하고 리더십과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한 지 이제 5년 차인데 5년 동안의 시간을 4년 동안의 시간을 종종 돌아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가, 어떤 부분은 예상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4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교역자들에 대한 인사도 있고 또한
재직회나 봉사팀 임원들에 대한 인사. 사실 이제 두 번째는 거의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내지는 3년 동안 임원을 맡도록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큰 문제가 아닌데, 또 그렇다든가 아니면 전문 봉사자들, 찬양위원회라든가, 찬양위원회는 뭐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 다 포함되는, 솔리스트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도 이게 다 인사가 필요합니다. 그 임명을 해야 되고, 또한 이분이 잘 진행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식의 결정 과정이 있는데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인사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령 이제 교역자 인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당회에서는 교역자 인사에 대한 인사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교역자를 청빙할 때, 또 어떤 교역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어떤 교역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뭐 사임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령 그런 거죠.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역자들은 존경받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도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만약에 그 교역자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설교 시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들의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 아니면 어느 정도 교회 차원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령 이건 특정 인물과 상관없는 가정입니다. 이거 가정입니다. 여러분 뭐 누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어느 교역자가 소문이 돕니다. 어느 교역자가 미모의 아가씨와 뭐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이게 소문이 막 도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이 소문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부목사님은 여성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정사실화 시켜서 이걸 그 소문을 퍼뜨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떠돌다가 그러면 이걸 나중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드뭅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죠. 부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기를, 만약에 어느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의사 결정 과정을 원칙적으로는 그걸 원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 이걸 좀 검토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사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실제를 조사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아무개가 그랬다더라. 아무개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모의 아가씨는 그 부목사님의 사촌 여동생이었더라. 이러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건 해프닝이었다, 끝나는 거죠. 근데 조사해봤더니 심각한 관계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소견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소견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분은 우리 교회에 더 있기가 힘들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
그 인사 소견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견서는 인사위원회가 담임 목사에게만 제출을 하고 그 서로 의견을 공유한 다음에는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무자들, 당회원들을 이제 실무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 실무자들이 조사한 의견과 판단, 그리고 제가 목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판단, 이거는 이분에 대해서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든가, 목회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당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그 소견서와 그 당회장인 저의 목회적인 판단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 인사소견서는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이분이 억울한 것 같다,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든가, 아니면 이분은 제가 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 상태로 목회를 한다는 건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과감하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판단과 목회적인 판단을 종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역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그냥 떠도는 풍문에 의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잘 사실을 검토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면들을 감안해서 결정 내리는 것, 이게 우리 교회 교역자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교역자 같은 경우는 그 임기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전임 교역자 같은 경우는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고려 끝에 나온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 교역자가 큰 사고를 쳤다, 교인들 누가 봐도 아유 저러면 되나,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그분 그냥 사임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닌데 자꾸만 교인들에게 자그마한 상처들을 주고 자꾸만 교인들에게 자그마한 신뢰들을 잃어가고 있다. 이거 아무리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고 시정하도록 이야기를 해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게 하루 이틀 쌓여가고 몇 년 쌓여가다 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전임 교역자들의 임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헌법상으로는 부목사님들의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년입니다. 1년. 매년 말하자면 연임 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부목사님들의 임기가 1년인데 1년만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임기를 마치고 나간다, 이건 교회의 사역의 연속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굉장히 불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5년은 보장을 하자. 이분이 물론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킨다면 중간에라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5년간은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자. 이래서 작년에 임기제를 만들고, 그 임기제 그 5년 임기를 끝마치기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그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임기를 마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분들의 각종 판단과 목회적인 판단을 합쳐서 이분은 그냥 5년 정도 우리 교회에 섬긴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5년 임기 마치고 사임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 계속 있어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런 특별한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 인사위원회와 그 실무적 판단과 목회적 판단을 종합했을 때 그 사실을 공유한다면 재청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교역자 인사, 임기와 관련돼서 작년에 정리한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실무적 판단 그리고 목회적 판단, 이걸 종합해서 결정하는 과정.
특별히 그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임기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임기를 정한다는 게 사람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고, 그래서 전임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5년으로 잡아서 임기와 인사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리더십과 인사라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작년에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적용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저분이 저걸 계속하는 건 참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4년 했더니 너무 지루하다. 우리 담임 목사님 4년을 내가 참아주는 것도 내가 인내력이 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단원법상으로는 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양정중앙교회 위임 목사로서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대근 목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저런 목사를 내가 담임 목사로 섬긴다는 것은 내 신앙에 오히려 너무나 방해가 된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라면 저는 빨리 양정중앙교회를 떠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만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뭔가 임기가 필요한 자리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또 다른 교역자들, 그리고 재직회나 봉사팀 임원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전문 봉사자들 역시 임기제가 필요합니다. 교역자들에게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맞는 것이라면 임기제가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해봐서 실무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임기를 마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런 판단을 실무자들이 내신다면 그것과 또 목회적인 판단을 합쳐서 그래서 더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 임기로 마칠지 이걸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사 역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하시고, 다만 인사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내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교역자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그 문제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이 평생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분이 사임하게 되신 이유를 설명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사유가 있어서 사임하게 되셨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분을 내보내셨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분의 문제를 다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의 의사결정,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를 정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이 룰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고, 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이면은 상세하게 안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더 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 여러분의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인사를 내려도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의견을 결정하신다면 그분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저질렀고 이런 식의 상세한 내용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공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대단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리더십과 의사결정 과정, 또 리더십과 특별히 의사결정 중에서도 인사의 문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또 향후에
임기가 필요한 자리들에 대해서는 임기제 또 재평가에서 연장하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 이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진일 집사님, 마이크 있습니까? 그냥도 괜찮은데 마이크가 더 체질에 맞으시죠? 예. 목사님 그 인사가 만사인데 그렇게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일반 평신도들이 모를 수 있는 남모르는 고통을 안고 그렇게 인사를 이렇게 쭉 해오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까요? 뭐 좀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가 그냥 부족한 의견이지만 제가 조금 궁금해서도 그렇고 조금 네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인사위원회 이번에 있어서 교역자 인사 부분에서 인사위원회가 네. 물론 진상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인사위원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잘 조사를 하시겠는데 네. 대상은 1인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당자 부분의 개인의 충분한 소견 내지 네네. 충분한 개인적인 해명. 네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규칙을 정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면의 어떤 깊은 또 고충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사람이지 어떤 제도나 어떤 다른 것을 떠나서 사람 마음을 설령 본인의 잘못과 무리로 인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어떤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도 교회에는 참 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교역자에게만 한정 지은 것인지 아니면 저 위에 교역자부터 쭉 전문 봉사자까지 일단은 교육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겁니다. 예. 그러면 위에 부분 인사 부분에도 다 인사위원회가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찬양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떻게 인사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이후에 적용을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 일단 해당자 그분이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겠지만 본인의 어떤 내면의 어떤 충분한 개인적인 해명 내지 본인의 어떤 거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담당 최종 결정자분하고 인사위원회하고만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개인 소명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균형의 추를 이렇게 최종 판단자분이 균형의 추를 잘 맞춰서 어떤 해당자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윤여준 집사님 계신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법의 정신을 반영한 겁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검사 측의 의견과 또 변호사 측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소견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더십과 의사결정, 리더십과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성결교회 다니다가 지금 장로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록한 지가 한 3년쯤 됐는데요. 3년쯤 됐는데 성결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2001년도 5월 30일 날 직분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장로 양정중앙교회로 지금 등록해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요람에 보면은 계속 성도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 이건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구장이 따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교구장께 제가 이걸 일임해도 괜찮을까요?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구장이 따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만 여쭤볼게요. 임명증서 받아오셨어요? 네, 일단 임명증서를 받아오셔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교구장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요. 또 리더십의 의사결정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거나 네, 조은영 집사님 먼저 네. 마이크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교역자 인사위원회는 당회원 중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 권사님. 네, 저는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당 정책위원회랑 당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안이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통보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걸 몰라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당에서랑 결정되고 했는 그 사연이 중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말이 떠돌다 보면은 네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떠나셔야 될 사임하셔야 될 그런 사연이 벌써부터 이렇게 성도들 간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말이 본인들의 귀에 들어가면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당회원이나 뭐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단 집에 가서도 좀 이렇게 함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네. 미리 그 말들이 떠도니까 듣는 저희들도 좋지 않지만 본인들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건 제가 그거를 좀 당회장으로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좀 당회원들이 당회에서 나오는 내용들 부서에 전달해야 될 내용 말고는 사실은 함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불필요하게 소문이 돌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드셨다면 제가 당회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당회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언행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 주실 것을 제가 당회원들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인사 아니면 이렇게 그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면 윤 집사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저기 인사위원회 거기에 찬양대 지지자도 들어갑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좀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인사위원회는 교육자를 위한 인사위원회만을 일단 만든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해봤고 이제 이 원칙이 교역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찬양위원회나 아니면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한 봉사 부문들 여기까지 인사위원회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향후에 의논할 문제입니다. 네. 그럼 그 확대될 그 개인성은 있는 겁니까? 네? 그 확대될 개인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또 실무적 판단과 목회적 판단을 잘 종합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원칙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향후에 확대하게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